물론 북에 두고 온 저희 가족들과 또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방구석에 앉아서 눈물이나 흘리고 가슴이나 쥐어뜯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김정은 정권을 소멸하기 위하여 통일 성업에 앞장서 싸울 때만이 통일의 아침을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남한에 왔다는 태영호 전 공사, 그런 그 태영호 전 공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태영호 전 공사에게 벌어졌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산 가족을 만났고 그 현장을 조동주 기자가 단독 취재를 했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이제 남한에 있는 혈육의 존재를 몰랐다가 네. 이제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최근 발간한 증언로 이제 3층 서기실의 비밀 암호인데요. 이 3층 서기실의 암호 470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이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네. 이제 특정한 할머니의 실명을 가로로 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영호 전 공사의 친척 오촌 아저씨 뻘인 저 친척이 이 책을 사서 읽다가 네. 자기가 아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내 얘기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태영호 전 공사의 전 직장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태영호 공사 연결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연구원 측에서 태영호 공사에게 이런 연락이 왔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 다음날 태영호 공사가 직접 그 A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아닌 척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떠보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추억과 이 A 씨의 발언이 일치하는 대목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어제 만났습니다. 네. 자, 오촌 아저씨의 이 월남, 그러니까 오촌 아저씨 뻘 되는 분이죠. 근데 월남을 하면서 태전공사의 아버지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전공사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오촌 아저씨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던데요. 자, 한편 북한에 있는 태전공사의 가족들, 이 태전공사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단둔에 넣으려는데 시원찮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한 명도. 다 자기 직체에서 다니기 창피하다. 이 죄를 우리가 내 아들 대대선선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북한에 남겨두고 왔을 가족을 생각하면 태영호 전 공사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텐데 네. 일단 처음으로 남한에서 첫 번째 이산 가족을, 혈육을 만난 거예요. 소감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버님 사진까지 가져가서 비교를 했었다는데. 예, 그게 처음에 이제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이제 만났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오촌 아저씨 뻘된 A씨를 만나자마자 이제 바로 와라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고 있다가 이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오촌 아저씨 뻘이면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면서 이제 큰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큰 절을 올리고 네. 이제 북한에서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이제 아마 한국으로 넘어올 때 이제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가족 사진을 한 장도 못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나 이런 사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 친척인 A 씨가 이제 본인이 본인이 사진첩에 갖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을 보고 네. 이거 난데? 이거 우리 아버지인데 하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저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래 동그라미가 태영호 전 공사고요. 그 위가 네.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하. 이게 일가 가족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 사진을 찾았다면서 엄청 막 울먹이면서 감격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모의 아들은 군대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고 이 자체가 남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간주가 돼서 이 태영호 전 공사의 아버지가 핵심 계층에서 그냥 일반 계층으로 강등이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제 사촌뻘 되는
되는 분이 어쨌든 남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이 월남을 한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태영호전 공사의 아버지 가족에게 뭐 이제 그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제 기존의 교수를 직업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다른 직업으로 이제 좀 격화시키면서 이제 뭐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태영호사 그 증언록을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 평양에 가서 이제 건설 노동자로서 직접 몇 달 일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당원을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어제 만났던 네. 그 오천 아저씨 뻘 되는 그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영호종 네. 동사 아버지가 네. 고위계층의 핵심 계층에서 기본계층으로 떨어졌던 이유를 제공했던 바로 그 인물을 어제 만난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말하면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네. 이제 뭐 태전공사에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이냐고 본인께 여쭤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오촌 아저씨 얘기를 하면서 통일이 되면 꼭 만나고 싶다고 너무너무 그리워했다. 근데 아버지는 결국 끝내 뭐 만나지 못했지만 뭐 이제 본인이 아들인 내가 만나서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그럼 아버지는 평생 그런 그 A씨에 대한 원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네. 거를 꼭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뿐만 아니라 이 같이 상봉을 했던 오천 아저씨 이분도요. 혈육과의 만남 굉장히 반갑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A씨도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본인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육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원래 북한에 살았었으니까 남한에는 친척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육촌 친척을 가장 가깝게 알고 지내다가 이제 태영호공사가 본인의 오촌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자 이제 뭐 굉장히 이분이 이제 80대 고령이신데 아, 연세가 벌써 80 넘으셨군요. 예, 80대 후반이십니다. 근데 이제 뭐 보긴 되게 정정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태영호 정사가 어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이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오촌 조카인 거를 어떤 서로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행사를 할 때 태영호 정권의 가족과 본인의 가족이 이제 함께 모여서 명절을 치르자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1시간 반 정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아파트는 예. 어디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저 아파트 위치는 뭐 저희 말할 그러니까 누구의 집인지만 저 아파트는 저 친척의 집입니다. 아, 친척의 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종공사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해서 혹시 거긴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태영호 전 공사가 출간한 첫 번째 자서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태 전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비난을 무릅쓰고 또 출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 덕분에 이 혈육을 상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태종공사가 그 네. 일종의 본인이 본 어떤 북한 사회의 참상이나 진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이런 책을 냈고요. 또 태종공사의 어떤 그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많은 그 독자들이 궁금증이 또 그렇죠. 생겨서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북한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네. 현재 남북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전 공사를 비난하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본인은 또 이제 예. 그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본인이 또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서 의심을 예, 가진 예. 사람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앞으로도 태전공사가 적어도 우리 한국 땅에서 표현의 자유, 본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네.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한국 땅에서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죠. 태전공사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